사장님들만 모여 계신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통 이제 기초 사업 설명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직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 설명 강의를 하면 제 파트너들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BOM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PPT를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큰 리더가 되실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됐어요. 제가 아직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장 과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말씀이 다 정답이 아닐 것이고, 하지만 제가 5년간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거 제 PPT예요? 스물여섯 살에 뉴스킨 사업 시작했고요. 지금 31살이 되었습니다. 제 마이스토리 PPT에서는 뺐는데, 왜냐면 PPT 한 장 가지고 제가 너무 말이 느리고 길어지는 타입이라서 간단히 제 마이스토리 하면 한양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어차피 가는 군대에 빡센데 가자, 이 생각으로 이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제가 이제 자원을 해서 군생활을 했고요. 군대 마치고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도 스쿠버 활동했었고요, 동아리 활동. 군대에서도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프리랜서로 스쿠버 강사 사이드작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사 자격증을 따서 호주로 갔습니다. 1년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호주를 가서 군대 선임들 영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선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역하고 1년 정도는 한번 해외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호주에서 1년간 있었고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이 바뀌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형적인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간 학생이었는데, 호주에 가서 생각이 많이 깨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그때 25살이거든요. 그래서 1년간 호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조금 제가 좀 생각이 많이 확장되고 고지식한 편이었거든요, 많이.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야도 커지고, 뭔가 꿈과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미래, 뭐 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간 고민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학업에 정말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펙을 쌓아서 직장 가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요. 내가 과연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지, 직장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이 어떻지, 이런 거 보면서 별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26살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뭐 다른 걸 찾아야 되나,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스킨스쿠버 강사로 그냥 평생 그걸 직업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대학교 동기인 지금의 제 스폰서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알려줬는데요. 나이도 동갑이고. 근데 그 친구가 뉴스킨 사업 한 달 됐을 때 저한테 처음 얘기 꺼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친구도 뉴스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음 저한테 꺼내봤는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와서 들어봐야겠다 해서 설릉에 와서 제가 강의를 들은 게 2014년 9월 28일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에 그냥 반팔티 입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20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물론 계시긴 했지만 제 나이대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그 이제 백만장자 스폰서님 이하로 제가 가장 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5년이 지나면서 지금 제가 백사호 강의장에서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한 번은요 90%가 손을 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들어오는 만큼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잘 이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됐고요. 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마음이 편해요. 초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차피 사업한 지 어느 정도 되시고 리더분들이 앉아 계신 거기 때문에 좀 솔직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은 리더가 돼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리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뉴스킨에서 말하는 리더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내용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리더 옆에 붙어 있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 옆에 붙어서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사장님이 저대로 돌아가신다면 뭘 안 하실 것 같고 뭘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 옆에서 좀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 제가 무겁죠?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사업했던 것 같고요. 이 하나하나 항목당 1시간짜리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요, 직장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킨 사업 시작한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플러스였던 부분이, 직장인 마인드도 세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빨리 사업 마인드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어렸고, 물론 뭐 주변에 뉴스킨 제품 써줄 친구들도 다 어리고, 사업을 전달해도 그 친구들도 다 학생들이고 막 이래서 현실 점검도 잘 안 되고,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앉아서 뭐 공부하고 수업 듣고 이런 거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첫 스타트를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직장도 안 다녀본 거잖아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반대가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제가 뉴스킨 사업에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이건 어설프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휴학을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해라. 근데 물론 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제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에 3학년 때 휴학을 딱 했거든요. 그 휴학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적됐죠, 뭐 제적. 휴학이 계속 되니까. 근데 아무튼 학교 휴학하고 뉴스킨을 하는 거였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저 동기들은 이미 다 취업했고 대학원 가 있고, 저랑 이미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다 4학년 이상이 되어 있고, 지금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대학 졸업도 못하고 학교로 뭐 돌아가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참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미 뉴스킨에 발을 들인 이상 이걸로 승부를 봐야겠는데,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남자인 내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신이 있었던 건, 이 사업이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울 수는 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를요, 사업 초기에는 3개에서 5개씩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이 하나 들을 때 저는 3개, 4개를 들어야 그들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닐 때도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걸 고등학교 때 정확히 알았어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 머리가 이해력이 빠르지가 않구나. 그럼 나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겠다. 아예 교과서를 외워버리든 나는 그렇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구나를 좀 빨리 깨달아가지고 뉴스킨 사업도 내가 남들보다 잘하려면 그렇죠? 남들보다 몇 배를 해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업 초기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갈 때 저는 결혼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으로 승부를 보려고 남들이 강의만 하루에 하나, 2개 이렇게 1일 1강의 이렇게 들으면 나는 무조건 1일 3강의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뉴스킨에서 원하는 수입의 형태가 우리가 노동수입, 권리수입 이런 말 그냥 흔히 듣지만 잘 생각해보면 시스템과 자산에 의한 수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스템과 자산이 완성되기 전에는 수입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 수입의 특징은 당장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인 마인드면 한 달 일하면 한 달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 마인드는 투자 마인드가 좀 있어야죠. 이게 뉴스킨 돈 투자는 아니지만 나의 어떤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 저 같은 경우에 직장이랑 학교랑 비교해봤어요. 대학교 4년 맞춰야 취업하죠.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4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는데 뉴스킨 사업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제품 하나 유통되면 쉘프버스가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뉴스킨으로 대학 200만 원 버는 직장 들어가는데도 4년을 대학 다니는데 그 말은 내가 뉴스킨 사업으로 4년 동안 설령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딱 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26살 시작했지만 30살까지는 찍소리 하지 말고 뉴스킨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중간에 되니 안 되니 뭐가 어렵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30까지는 간다. 그리고 나서 30살이 됐을 때 또 안 되면 그럼 그때가 생각할 문제고 일단 30까지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를 보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기초 사업설명 강의할 때도 이 내용을 요즘에 넣었는데 일반 밖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뽑고 걸르나요? 걸르고 뽑나요? 걸르고 뽑죠. 뉴스킨은요? 뽑고 걸르죠. 그러니까 걸르고 뽑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할 만하다라는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울대에 갔대. 그러면 갈 만한 애인 거예요. 갈 만한 실력을 그 전에 갖췄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기준을 뽑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삼성에 들어갔대 하면 삼성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치를 맞췄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뭘 했대 그럼 우아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그 과정을 못 봐도 어떤 노력을 했을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뉴스킨한테 그럼 우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진입장벽 없이 들어오니까. 근데 진입장벽 없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 조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입장벽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죠. 많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상식적인 노력,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상식적인 노력에 택도 없는 노력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하면서
그분이 하는 노력을 보면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관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확신이 들었을 때가 뭐였냐면 제가 뉴스킨 막 너무 자신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저의 오늘 하루와 대부분 뉴스킨 사업자들이 보내는 하루를 보면서 제가 성공할 것 같다고 확실히 들었어요. 아, 이게 뉴스킨 사업자들이 뭐 몇천 명, 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는, 제가 파트너들한테 요즘 많이 얘기해. 20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멀리 봐라. 근데 멀리 봐라라는 이야기가 천천히 해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충 설렁설렁 해도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나의 어떤 시야를 좀 멀리 두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인데요, 5년, 10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제가 좀 잘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감정의 기복이 사실 막 초기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업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떡해? 어떤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젊은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요. 이 뒤에 다 연결된 내용이겠지만요. 결국 생각을 바꿔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뉴스킨이 단순한 영업조직이었다면 뭐 판매 기술을 알려줘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진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엔 훈련을 우리는 엄청 많이 받잖아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시스템에 나와가지고 팀워크도 배우고, 이런 모든 과정이 먼저 나의 어떤 사고를 바꾸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더 잘하려면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나의 마인드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하는가?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면 why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잘 이해 안 됐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사업 초기에는 why보다 자꾸 어떻게를 물어보고 싶고, 근데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은 why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가 결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는 행동을 안 하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행동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행동은 그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동기는 결국 내가 뉴스킨을 왜 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Y를 굉장히 거창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저는 저기 뭐 아프리카에 도서관을 짓고 싶고 뭐 이 정도 수준의 Y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Y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 뉴스킨 사업하면서 하기 전에는 본 것도 많이 없고 성공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제 Y가 작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Y가 커졌거든요. 근데 제 초창기 Y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사업 처음 할 때 막 2,000GV도 힘들고 주변에서 계속 거절하고 명단은 없고 만날 사람은 없고 막 에너지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꿋꿋이 해나갈 수 있었던 Y가 뭐였냐면 좀 부끄럽긴 한데요, 쪽팔려서였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주변에 큰 소리를 땅땅 쳐놔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 뉴스킨 사업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이 답답하다라는 그 표현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라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요, 이악 물고 버틸 Y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강력하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그 Y가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 Y가 뉴스킨의 성공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그 Y가
뉴스킨 아니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뉴스킨 힘들 때 타협 보고 딴 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킨이어야만 돼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이어야만 되는 이유를요, 지금은 정확히 찾았지만 사업 초기에는요 찾긴 찾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해병대 수색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0.1%란 말이에요, 군대로 보면. 근데 거기서도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이래, 전역을. 근데 뉴스킨 오니까 그 평범한 분들, 주부, 아주머니들, 뭐 그런 분들도 이 안에서 성장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것도 결국 자존심이네. 자존심이 뜯어가요. 야, 내가 여기서 결과를 못 만들면 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뉴스킨 사업을 제가 정확히 보상을 이해하고 이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까 뉴스킨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밖에서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겠다는 확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안에서는 이 뉴스킨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걸 내가 못한다는 건 결국 나는 그 사분면의 오른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이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확신, 나 뉴스킨 성공하겠다, 이 확신이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뉴스킨 사업자 중에서 1등일 것 같아. 결과가 아니라 오늘 보내는 하루, 그러니까 1등일 수도 있겠다. 공동 1등은 있을 수 있어도 나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낸 사람은 없어. 이게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 뉴스킨 뭐 하는 일이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결국은 데몬에서 소비자 만들고, 초대해서 파트너 만들고, 그리고 그 파트너를 후원해서 확장시키고,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럼 결국 데몬하고 초대하고를 반복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뉴스킨 사업하는데 하나의 대리점이 돌아가기 위해서 대략 30명 정도의 소비자가 구축되면 안정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30명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30번째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점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시간이 걸리냐 덜 걸리냐의 문제지, 난 30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한 명을 내가 초대할 수 있다는 건 10명도 초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초대된 사람 중에 나처럼 이 사업의 비전을 볼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크루팅에서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후원의 개념은 이제 결국은 시스템으로, 물론 스폰서로서의 후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후원을 하잖아요. 그게 나와 같은 한 개인이 100짜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뉴스킨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 개개인의 능력치보다 합의 능력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내 팀이 있고 내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한 너가 내가 너한테 100% 뉴스킨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 뒤에 우리 팀이 있어, 우리 시스템이 있어. 이것 때문에 평범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나 뉴스킨 사업을 성공할 수 있구나. 나 확실히 들었던 것 같고, 나의 Y가 나의 뉴스킨에서의 성공과 정확히 연결되었을 때 뉴스킨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뉴스킨 시작하면 Y가 있어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은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목표를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표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목표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다. 별똥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 내 목표를 말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 목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뭐 1년, 매달 어떤 이런 좀 명확하진 않아도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킨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뉴스킨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과생이어서 그런지 수혜에 좀 빨라요. 보상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상과 레버리지가 정확히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려고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보상에 입각한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사장님 저 목표를 못 세우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보상에 대한 이해가 덜 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후에 목표는 왜 설정을 하는 거냐면 이루기 위해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루기 위해서. 제가 좀 세게 써놨는데 저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매번 목표를 정하거든요. 제가 런던 팀 엘리트 목표를 잡았어요. 이제 내년 초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런던 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대껴요 여기가. 힘들죠. 목표를 정하면 힘들죠. 목표라는 건 결국 현재 나와 그 달성까지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게 싫어가지고 목표를 안 세우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결과.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건 사업이 아니고 그건 부업이죠. 뭐 뉴스킨 부업이고 정확히 사업을 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요. 처음에는 그냥 저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못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표를 계속 못 이루게 되면 저도 못 이루는 습관이 세팅될 뿐더러 이루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뉴스킨 사업하면서 목표 매번 정말 벅차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진짜 거의 다 이루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파트너가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또 동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그냥 주변에 누가 뭐 한대 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할래 이게 아니고 정했으면 그때부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타협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질인사를 했는데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후회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목표를 정했을 때는 분명히 이뤄낼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찍어놓고도 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늦춘다거나 뭔가 이제 타협을 많이 보는데요. 리더라면은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요 못 이루면 나 죽는다. 거의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여기 가장 낮은 핀이 SBP 사장님들이실 거고 루비를 도전하고 계시겠죠. 하와이 트립을 도전하고 계실 거고 그 이상의 고핀을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뉴스캔은 막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나와서 목표를 발표하라 그러고 그냥 말하면 불편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내가. 근데 그걸 선포를 했으면 그때부터 못 이루면 진짜 는 죽는다.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가장 힘들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무조건 이루려고 해서 제가 런던 팀 엘리트를 가나 못 가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 달성 월까지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달려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룰 거예요 라고 던지기만 하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해서 절대 이루지 못하는데라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저 그냥 이룰 거예요. 자신감,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룰 건데 그 목표를.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목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요, 목표 다음에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략은 행동 목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 목표를 쪼개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뭐 하와이를 가려면 최소한 내년 8월에는 누비가 마감돼야 9, 10, 11, 12 이게 이제 가장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럼 지금 11월인데 그럼 8월까지 누비가 되려면 언제까지 내 라인을 만들어내야 세팅해야 되는가? 왜냐면 그 파트너 독립하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그럼 나는 이번 달에 몇 명을 초대해야 되는지까지 와야겠죠. 그럼 그 초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목표를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목표는 찍어놓고 행동은 그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는 속도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당장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건지,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내지는 하루,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약속이 없네, 뭐 그럼 약속 잡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비즈니스가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는 어제 저녁 때 내가 정한 하루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면 나는 뭘 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타이트하게 보내려고 목표를 쪼개서 오늘까지 와서 오늘 하루를 내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이 목표까지 내가 가야 될 속도보다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항상 목표를 쪼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명확히 하고 그거를 못하면 난 잠 안 잔다. 뭐 아무튼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비를 도전하는데 래피즈 스폰서가 누비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왜 못 알려주죠? 그 스폰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제 파트너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물론 해줄 수 있는 얘기들 많지만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핀을 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밀려서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 스폰서 옆에 붙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루비 도전할 때도, ML 도전할 때도,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도요, 그 목표를 이루어낸 스폰서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저의 제가 가는 그 과정, 제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플랜, 계획, 목표 설정도 스폰서랑 같이 하고, 사실 목표 설정을 혼자 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어낸 스폰서님과 같이 하는 게 훨씬 빠른 거 아시죠? 왜냐면 나의 목표는 내가 못 가본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으로 상상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어떤 전략을 짜는데, 스폰서님은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 위치로 와서 이곳에 가는 어떤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고, 현재 저의 상황도 제가 저를 보는 것보다 스폰서가 저를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위치와 목표 사이의 정확한 거리 측정도 스폰서가 더 명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낸 스폰서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는 그 과정을 스폰서에게 완전하게 오픈한 상태로 계속 점검받으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다 보면 숨기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나올 때 성적표 엄마한테 안 갖다 주듯이 뭔가 현재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스폰서와 밀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이제 숨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시스템도 막 안 나오고 싶고. 근데 이 사업가 마인드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현근아, 너는 호랑이야 고양이야? 아직 호랑이 아니어도 호랑이 새끼야 고양이 새끼야? 나는 호랑이 새끼. 호랑이가 될 호랑이 새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지 마. 예를 들면 내가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고치고, 뭔가 내가 지금 무언가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도 그거를 스폰서한테 가서 빨리 어떤 교정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숨어버리면 계속 끊임없이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룬 스폰서 옆에 밀착해가지고 스폰서님도 결국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목표를 이루어야 스폰서님 목표도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뉴스킨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려고 정말 간절한 파트너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스폰서 욕심. 스폰서의 집중을 나에게 완전히 모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상황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폰서들이 저한테 집중하게끔 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냥 항상 옆에 가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저 이거 진짜 성공할 거고 저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스폰서님 저 이거 이룰 때까지 옆에 같이 가주셔야 된다.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어떤 이런 표현과 어떤 저의 눈빛과 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스폰서님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항상 의도적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뉴스킨 사업은요. 그렇죠? 저는요. 뉴스킨 사업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지? 무슨 원리지? 이 비즈니스가 그냥 열심히 방문 판매처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이해 못하면. 그렇죠?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막 치고 나가가지고 한때 떠오르는 탑지구의 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 위에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출발점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이게 내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정말 명확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런 것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트가 일을 하는 마케팅이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해요? 네트가 일을 하는 마케팅.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네트를 만드는 일. 그러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건 네트를 짜는 일이구나. 그럼 네트가 뭐지? 뉴스킨에서의 나의 네트는 뭔가요? 내 네트가 뭐예요? 소비자 아니면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죠. 사람 말고 내 네트에 낄 게 있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없죠? 다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소비자와 사업자로 나뉘는데 사업자와 소비자, 일단 둘 다 소비자죠. 그럼 결국 나의 전체 네트는 소비자망이에요. 맞죠? 소비자 네트죠. 소비자 네트의 크기가 클수록 나의 수입은 큰 거고 소비자 네트가 작을수록 나의 네트는 작은 건데, 그러면 그 네트를 키워야 되는 일인데 네트를 키우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는 네트를 스스로 키우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그럼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로만 남는다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트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겠죠. 그럼 이 사업은 결국 나의 전체 소비자망을 키우는 일이지만 그 키우는 형태가 내가 주구장창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을 키워내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해 못하면 계속 제품 많이 팔게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본질이 뭐야? 이 비즈니스의 원리가 뭐지? 이런 거를요 항상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스폰서한테 무슨 질문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깊이 있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하려고요 의도적으로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시작은 팔로우십이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보고 있는 모습이고 저도 그랬었고 이걸 참 피해가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스폰서님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파트너 이렇게 생기고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내 거 같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시야가
스폰서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전체 팀으로 가지 않고 이제 나 이 몇 명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스폰서 말 듣지 않고 이제 뭐 알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리더십은 결국 팔로우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사업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한테 팔로우 방향 한 방향이 맞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파트너들에게 리더십을 펼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이게 결국 아래로 정렬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이 사업을 하고 꽤 지나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강의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직을 날려보고 나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세 부류 있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 해주는 그런 리더 쌤들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믿어버리는 똑똑한 사람.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아채는 사람. 겪고도 그걸 계속 겪는 사람. 가장 똑똑한 케이스가 되려고. 저도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제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리더 사장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 저거는 내 생각과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물고기가 저쪽에서 와요.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 근데 리더 사장님이 위에서 보고 있죠. 그럼 저기서 물고기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파트너들은 눈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예를 들면요. 근데 결국은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스폰서가 나보다 훨씬 높은 시야에서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리더와 같이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실력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비즈니스적인 실력. 근데 그 실력 중에서도 리크루팅 결정력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뭐 차출 구현진 사장님 리더 사장님 계시고 큰 조직이 있으면 이제 그 셀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하로 한 10명, 이렇게 20명 있는 그 리더분들 계실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은 뉴스캔 안 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초대돼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폰서의 역량. 그러니까 초대를 해오는 건 그 사람이 하겠지만 초대되어 온 사람을 애프터 미팅을 해준다거나 그 뒤에 가이드를 해줄 때 내가 스폰서로서 그거를 정말 결정지어주고 안내해주고 점검해줄 수 있는 내 실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깨닫고요. 나는 진짜 사업 설명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돼야겠다. 그래서 실력 있는 스폰서가 되자. 파트너가 스폰서가 실력이 부족하면 그 파트너도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실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스폰서에게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신뢰가 눈빛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 사님들이니까 내가 과연 최소한 어떤 리크루팅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노력했던 부분인데, 리더는 항상 뒤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트너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시스템에 왜 안 나오세요? 저는 뭐 파트너도 없고. 자, 그럼 사장님 파트너가 여기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오죠. 자, 그러면 그거는 결국 지금 당장만 보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을 항상 생각했었냐면, 제가 사업 초기 때 내가 만약에 30명의 파트너가 있다면 지금처럼 할까? 그런데 만약에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30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지금처럼 할까?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생기는 거구나. 그럼 난 30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 지금 대리점이니까 이 정도 모습이죠. 계속 그 정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리점이지만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갖출 거야.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시스템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다 다르죠. 누구는 뒤에서 졸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맨 앞자리에서 메모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핸드폰 보고 있고, 누구 옆에 분들과 소곤소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처음에는요 뒷자리에 앉아서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의 가치가 인식이 되면서 앞자리로 와야겠다. 맨 앞자리에서 항상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업의 구조와 원리가 이해되면서 결국은 이게 그룹을 만들어내는 일이면 나도 이런 그룹이 나중에 생기겠네. 그러면은 지금은 비록 그룹이 없지만 그룹이 생겼을 때의 모습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그럼 지금 리더 사장님은 뭘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의 참가자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그 전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께 요청했어요. 대리점도 아닌데 사장님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역할을 맡고 싶다. 그게 곧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빠져도 티도 안 나는 사람이 안 돼요. 뉴스킬은. 내가 빠지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을 갖고 스폰서님께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룹 미팅에서 처음에는 강사님이 오시면 물을 떠다 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컴퓨터 이렇게 만질 수 있냐, PPT 받아서 영상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거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조금 이제 제가 룹이 되고 하니까 그룹 미팅에서 사회를 한번 봐봐요. 사회를 보고 그러다가 그룹 미팅에서 강의 한번 해볼래?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그룹 미팅 한번 돌려볼래? 제가 그룹 미팅을 돌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저의 시스템 안에서 저의 영향력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데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시작해요, 결국. 그러니까 밖에서 데몬 하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데몬을 하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 하나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건 그냥 내 사업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지금 단자 데몬 하나를 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해 수준이 올라가는 게 그냥 핀만 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이 사회 구조상 리더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의 힘은 n분의 1로 나눌 수가 없고 그만큼 비효율적이었거든요. 10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한 명이 리더면 한 명한테만 집중하는 게 그 한 명 100명을 만들 텐데. 그러니까 그 원리를 또 이해하면 내가 스폰서한테 그런 리더로 비춰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또 리더가 나오잖아요. 내 파트너 중에서. 그래서 리더가 되는 부분은 항상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 뺐어요. 너무 당연한 거. 시스템에 100%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강의를 꼭 많이 보셔야 돼요. 리더가 돼도 끊임없이 강의를 보셔야 되고 책을 읽으시고 이런 어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잘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줄 게 많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업하는데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이 버릴 게 없잖아요. 왜 버릴 게 없어요? 사업이 안 되는 과정도 선물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경험을 해야 안 되는 파트너들에게 또 내가 나눠줄 게 있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지만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내 생각처럼 안 흘러갈 때도 그게 결국은 뒤에 쌓여서 뒤에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누적되는 거라는 이해가 되고 나니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지만 나는 그럴수록 줄 게 많은 리더가 되고 있다.
제가 뉴스킨 사업 2년 딱 됐을 때 혼자였어요. 제가 2014년 말에 들어와서 루비가 되고 팀도요 한 랠리에 한 15명 요렇게 갔었거든요. 2015년, 16년 요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랠리 가면 15명, 20명을 도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2017년 딱 1월이 됐는데요. 저 혼자 간 거예요. 그 랠리. 다 떠나갔어요. 그들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요. 제 잘못이었어요.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뭐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작은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저는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다 한 명 한 명씩 떠나가는 나 뉴스킨을 할 건데 니랑은 안 하고 떠나간 파트가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덜 성장돼 있고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 납득만 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논리로 이기면 그 사람 알아듣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네 말은 맞아. 근데 네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실수들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요. 많은 경험들, 조직이 생겨도 보고 무너져도 보고 루비가 됐다가 떨어져도 보고 또 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엄청나게 뛰면서 겪는 살아 숨쉬는 경험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줄게 많은 리더가 되고 싶다. 파트너들이 어떤 상황이어도 사장님 제가 그랬었어요. 라고 하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좋고 안 될 때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수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다름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 같은 것도 안 해주고 자꾸만 제가 이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메말라 있었는데요. 뉴스킨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인상도 많이 좋아지고 저는 진짜 웃길 때만 웃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미소를 띠는 게 뭔지 아는. 근데 결국 수용의 크기를 키우려고요.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해 안 가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잘 100% 잘 되진 않지만 그러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 근데 이것도요 리더 사장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리더 사장님들 왓칭을 많이 해요. 와,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원래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겠죠. 뉴스킨 안에서 만들어져 온 모습이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분과 나의 갭이 이렇구나. 나 그걸 빨리 좁혀야 빨리 결과가 만들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룹을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2017년 1월에 혼자가 되고 나서요. 이때 뉴스킨을 진짜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진짜 엄청난 슬럼프. 제가 2주 동안 시스템에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스폰서님 연락도 안 받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다 죽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이 마음이라서 잠수를 타는구나. 나도 시스템 안 나오는 마음이 이해가 되네. 제가 2주를 빠졌으니까. 근데요, 2017년 1월 달에 그렇게 혼자 되고 나서 다시 절치부심하고 2017년도가 끝날 때 정말 괜찮은 5명이 보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가 끝날 때 그 5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말 괜찮은 20명 정도, 20명, 25명 정도의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랠리에 100명이 가요. 자랑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그룹 확장을 매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난 안 크지?
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크잖아요.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안 크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뭘 더 해? 항상 고민했어요. 첫 번째로 레버리지 원리잖아요. 그쵸? 5명이 20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더 모이면 되죠? 숫자로는 15명이 늘어나면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와 4명이 있다면 이 4명이 자기 포함 5명씩 만들면 20명인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면 다음은 20명씩 4명이니까 80명인 거고, 그게 한 번 더 넘어가면 80명씩 4명이니까 3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나 혼자인데 언제 20명을 만들지? 언제 100명을 만들지? 멀어 보이죠? 레버리지 원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한 5명이 세팅됐을 때 20명, 80명, 원래 5명에서 20명, 15명이고 여기는 60명이니까 시간이 4배 더 들어야 정상인데 이곳은 같잖아요. 같이 적용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원리를 진짜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까 나와 함께하는 정확한 독수리 오형제를 만들어야겠다. 뉴스킨 진짜 목숨 걸고 한 5명. 그게 나올 때까지 5년이 걸려도 돼. 그때부터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3년이든 5년이든 진짜 나와 이 사업을 끝까지 할, 이 사업의 비전을 정확히 본, 이 뉴스킨을 성공하는 게 1순위, 사람이 5명 모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원리가 적용되면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잘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적용되려면 제가 내년 목표는 300명이에요. 왜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5명일 때요, 20명을 만들 때 15명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80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20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수 20명이 아니고 80으로 치고 갈 수 있는 20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 숫자가 20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20명이어야 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20에서 80으로 올 때 저는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300명으로 치고 갈 수 있는 80명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결국은 리더의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그룹이 20명이고 여기 그룹이 20명이면 겉에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여기 일주일 있어보고 들어가서 여기 일주일 있어보였더니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여기는 죽고 여기는 500명이 되겠다. 이 뭘로 판단해요? 결국 그 그룹에 있는 리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숫자가 많은 그룹이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리더의 숫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정체되겠구나. 근데 그룹의 숫자에 비례해서 리더의 숫자가 뭐 한 15%, 20% 어떤 비율을 맞아주면 그 다음으로 치고 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겠구나. 조직 성장의 포텐셜은 결국 리더의 숫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 다운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게 조직 확장에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출발이 어디죠?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비즈니스는 성과 내야 돼요. 성과 없으면 동호회죠. 근데 이 성과가 뭘 기반으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 사업은 리더가 많아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다 뉴스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밖에서 뉴스킨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아마추어가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얼마나 빠르게 리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직원들 중에 리더가 많을수록 새로 들어온 사람이 리더로 바뀔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거기에 난 일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기여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결과라고 하면 뉴스킨에서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수입의 크기라고만 한다면 성장 없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뉴스킨으로 그냥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계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그리고 시스템에서 약간 시스템을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저는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저의 1대 스폰서님은 저와 한 달 차이로 시작한, 그리고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6명이 없어졌어요. 그 6명의 직급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 블루 다이아, 다이아, 루비 다 싹 없어졌어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도 껴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시스템, 저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위는 백만장자 사장님이셨고 거의 다 은퇴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MCM이라고 하는 이 조직과 시스템과 문화와 이런 게 세팅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 MCM의 소중함을. 그거를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시스템의 힘으로, 그쵸? 그러려면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려면 시스템에 내가 역할을 해줬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의 역할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내가 시스템을 나가고 빠지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멀죠, 갈 길이. 그리고 시스템으로 선호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100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30이지만 나와 팀의 합이 100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영업이나 직장 많이 다니셨고 그런 분들은요, 내가 30이니까 나를 10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래 걸리죠. 근데 난 부족하지만 나와 팀이 합쳐졌을 때, 나와 스폰서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요. 나 30이고 스폰서 50인데 합치니까 80이 아니라 200이야. 사업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스폰서의 합은 80 밑이야. 50이야 오히려. 근데 내 30을 막 자꾸 100까지 키우려고만 노력해. 이건 이 사업을 못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라인당 리더가 나올 때까지 리스트를 판다. 결국 매그를 살려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건 뭐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 생각엔 결국은 리더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근데 이 파트너가 그 쇼더 플래츠 보셨나요? 네. 금배, 은배, 빈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금배를 찾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금배를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만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트를 짜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 30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난 30명을 모르는 데가 아니잖아요. 5명을 만들면 그 5명이 가지고 있는 명단으로 30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그룹 네트도 보면 내가 5명의 파트너밖에 못 만들지만 이게 복제돼서 이때까지 가는 레버리지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그룹 리더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 파트너가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예를 들어서 은배
이 사람을 근배라고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치고 서로 지치고 왜냐면 이 사람은 얹히고 나는 이 은배에게 근배를 기대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야지 다른 사람 찾아야죠. 동시에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은배 밑에서 근배를 찾겠다 라는 이 생각이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요. 이것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생각도. 그래서 이분은 기다려주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대신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라인 중에는 근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뎁스를 파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라인당 결국 리더와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의 레그당 리더가 몇 대에서 나오든 그 리더가 나올 때까지 내가 집중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이 사업의 본질이 팀 사업이잖아요. 수입은 개인으로 들어오지만 이 사업에 성장하기 위해서 구조는 팀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의 8가지 조건 보면 팀워크를 뭐라 나오죠? 팀워크를 리더의 8가지 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 보면은 우리 텐코어에도 있어요. 팀워크를 배운다. 저 팀워크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요. 뉴스킨 안에서 팀워크를 배웠어요. 밖에서의 팀워크랑 뉴스킨 팀워크가 좀 다른 개념이라는 데 이해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의 소중함이에요. 팀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이 될 필요가 없죠. 100점짜리 팀을 등에 업고 비즈니스 하면 되기 때문에 나보다 팀이 우선이어야 한다. 팀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팀이 아니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배에 탄 거예요. 이게 배예요.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없죠. 왜냐면 배는 하나니까. 근데 그 배에 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개인분들에게 낚싯대 하나씩 드린 거예요. 낚시해서 물고기 잡은 만큼의 본인이 성과다.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물고기 잡혔네. 여기 물이 막 콸콸 들어오고 있네.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잡은 물고기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럼 모두가 그때 낚싯대 던지고 얘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팀을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팀을 끊임없이 보면 지금 나의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팀에 플러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내가 팀에 플러스인가 빵인가 마이너스인가 잘 고민해보세요. 스폰서님 다 알고 계실걸요. 플러스 마이너스 쓰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플러스 영향력을 끼칠 때 팀의 힘을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장 큰 리더가 계시다면 중간 직급 리더 여기 다 셀 리더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팀 리더와 한 방향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은 우산을 팔고 작은 아들은 양산을 팔아요. 큰 아들이 안 될 때는 우산을 파니까 비가 오길 기도해요. 그럼 비가 오길 기도한다는 건 곧 이 친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햇빛 쬐쬐 좋겠다. 얘가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리더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A, B 중에 B를 결정했을 때 난 A였어도 리더 사장님이 B를 결정한 순간 B로 힘팍 모아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A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렇게 갈 거를 리더 사장님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같은데 라고 생각이 많이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나아요. 다 짐을 합쳐서 누군 일로 가고 누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리더 사장님이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으면 오케이 다 같이 이렇게 뛰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팀이 뭐가 맞냐 그러냐보다 설령 그게 차선책일지라도 모두가 한 방에 되는 차선책에 같이 힘을 쏟아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모두가 팀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문제 해결입니다. 이 사업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는 무조건 온다 이걸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예방하려고 오는구나.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반드시 간다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근데 제가 많은 문제를 극복하다 보니까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한 단계씩 레벨업 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단단해지는 걸. 문제를 통해서 단단해지는구나. 근데 문제를 극복하면 성장하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성장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들을요, 극복할 때마다 제 자신이 단단해지면서 조직도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오면 그 문제 속으로 파고들고 빠져들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 이거는 어차피 올 거였고 해결도 될 건데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극복에 초점을 맞춰지고 이걸 극복하면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뉴스킨으로 내가 단단해지고 성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해를요 하고 나니까요, 큰 문제가 와도 이제 그걸 대하는 태도가 너무 힘든 것만, 힘들긴 힘들죠.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내가 또 얼마나 단단해지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걸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나의 감정 상태와 내가 뉴스킨에서 해야 될 걸 하는 거는 별개거든요. 그거대로 움직이는 건 완전한 아마추어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감정 상태가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추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본질을 잘 이해하는 거, 복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을 제가 하려고 해요. 호텔 하나를 하려고 생각하는 저와 호텔을 나는 우리나라에 1000개를 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면 시간이 다 됐죠. 저 PPT 이거 뒤에 한 장 더 있는데 딱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1000개의 프랜차이즈를 깔려고 생각하는 호텔 운영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비록 호텔이 하나여도요, 수건 하나를 아무데나 걸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이 가게의 장사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00개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사업은 복제,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플러스일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복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떨까? 내 파트너들이 지금 나랑 똑같은 행동을 50명이 하고 있다면 내가 힘들까? 너무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본질 위에 있는가? 자, 우리는 때로는요, 소비자가 가서 어깨 갈바닉을 문질러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이 갈바닉 문지르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지르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질러주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돈을 받고 문질러줘 볼까?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은 본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렇게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입각한 상태에서 하는가? 백종원이요, 자영업을 운영할 때 때로는 뉴스킨 사업도요, 막 대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리프트백 발라주고 할 때,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뭐야?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초라하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힘들게 갔더니 막 냉대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막 지속적으로 겪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방문품의 아줌마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본질을 이해하면은 다시 정리돼서 그 얘기를 계속할 수 있고, 본질 이해 못한 사람 그걸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컨설팅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어느 가게든 다 하죠. 그 이유는 백종원은요,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백종원은 쌈밥집 사장님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4,5천 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CEO지만 백종원 한때는요, 쌈밥집 하나 운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옆집 가게 사장님이 보기에는 그냥 쌈밥집 사장님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백종원이. 하지만 백종원 마음은 뭐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5,000개의 프랜차이즈를 깔 CEO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지만 백종원은 장사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몇천 개를 깔 고민을 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모를 하고 뭘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나의 조직을 만드는 방향 위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설령 내가 하는 행동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본질을 이해하면 그 행동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킨 잘하는 하우투 많은 양을요 계속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저 소비자가요 어떻게 하면 갈바닉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매일 하시면 된다래요. 특별한 방법이 없냐 그래요. 갈바닉 젤과 그 디바이스의 번호를 맞추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갈바닉의 요거 헤드가 내 얼굴을 빠지지 않고 지나가는 게 핵심이다. 뭐가 있나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매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 사업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너무 심플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거를 계속 하는 게 포인트인데 자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방법 알려줘도 계속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핵심이 많이도 중요해요. 많이. 결국은 낚싯대 하나 던지는 것보다 좀 50개 깔아놓고 낚일 거를 기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냐 하다 보면 되겠지가 결국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어느 마음까지 먹었냐면 뉴스킨 너무 힘든데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30까지 안 되면 40까지 한다. 근데 40이 돼도 결과가 안 나오면 50까지 한다. 결혼은 안 해. 그런 거 안 해. 일단 50까지 할 거야. 50이 돼도 안 되면 60까지. 그래도 안 돼. 70. 그러다 죽으면 죽어 그냥. 아무런 마인드였어 진짜. 될 때까지.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안 되면 왜 안 됐지? 다음번에 할 땐 요거보다 나아야죠.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이 말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뛰라고 얘기하는 거지. 뛰면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끊임없는 깨어있는 고민을 해야죠. 피드백을. 그래야 오늘 데모과 내일 데모가 달라질 거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말과 일주일 뒤에 하는 말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만 끊임없이 열려있고 깨어있고 자각하고 있는 상태로 뉴스킨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더 성장해서 사람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있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